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학원에 나오신 지 4주 차일 거예요. 4주 차인데 저하고는 이제 처음 수업을 합니다. 자, 처음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오늘 매주 금요일 날 공부하는 과목은 여기에 보면 2차 기본서라고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랑 매주 금요일 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요 제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책 제목에 적혀져 있어요. 요거는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 2차 과목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2차 과목이 뭐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 자, 요게 2차 과목이고 시험 문제는 4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차 과목은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이요. 자, 2차 과목은 부동산 공법, 저랑 같이 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그 다음에 과목이 많다, 그죠? 지적, 등기, 세법 해서 40문제가 되는데 2차 과목을 통틀어서 1차와 2차를 통틀어서 수업 시간에 제일 편안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근데 쉽다라고 해서 그냥 공부 안 한다고 합격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공부를 조금만 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작년도에 작년도가 아니다, 그죠? 어쨌든 횟수로 연도로는 올해고 아직 2022년도고 횟수로는 33회 시험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에서 80점 안 맞고 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무조건 80점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다다익선입니다. 그리고 제일 쉬워요. 지금까지 들어본 수업 시간 중에서 가장 편안하다라는 걸 곧 느낄 거야. 그래서 곧 느끼는데 제가 다른 교수님보다도 좀 너그럽지를 못해요. 제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을 딱 두 가지만 합니다. 다른 건 부탁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면 제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휴대폰 절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제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고 싶으면 급한 일이 있으면 빨리 들고 나가시면 돼. 근데 수업 시간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휴대폰 손으로 까딱까딱하면 제 얼굴 색깔이 확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손해요.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부채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채질을 하면 여러분들 그냥 나는 내 혼자예요. 근데 앞에서 보면 제 눈이 그쪽으로만 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부채질을 하거나 휴대폰을 만지시면 제 얼굴 색깔이 변한다는 거. 요거 말고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게 없어요. 요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다른 과목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과목 교수님들은 너그러우셔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까탈스러워서 이거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쪽을 아예 쳐다보질 않아요. 휴대폰을 만지는 사람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손해가 생겨요. 자, 요것만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저하고 같이 1년 동안 수업을 하시면 고득점이 나와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란 과목을 매주 금요일 날 공부를 하는데 이 수업 시간은 되게 즐겁다. 어려운 게 없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거기서 책을 석장을 넘깁니다. 석장을 넘깁니다. 석장. 자, 표지에서부터 석장이에요. 표지에서부터 석장. 나 딱 석장 넘기라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넉 장을 넘겼는지 석장을 넘겼는지 금방 알아요. 표지를 포함해서 석장이 아니고 넉 장이네. 죄송해요. 넉 장. 넉 장. 자, 거기를 넘기면 출제 경향 및 학습 방법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매주 금요일 날 저를 만나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배우느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여러분들은 따라 적을 거 전혀 없습니다. 따라 적으시면 안 돼요. 이 따라 적는 거 연필 나갖고 손 아프고 생각만 옆으로 가요. 여기 다 옆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좌측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되어 있다고. 자, 여러분들이 우측에 쭉 가봐요. 자, 우측에 쭉 가보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68.5%. 그럼 자, 이게 68.5%는 어차피 몇 년간 합친 거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이거 몇 프로냐면 이게 70%예요. 자, 70%면 40문제에 70%면 몇 문제가 돼요? 7, 4, 28. 여기서 28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28개가 나온다고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렇게 나와요. 28개 정도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걸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고 여기에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각 과목 교수님들은 이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책의 페이지만 다를 뿐이지 저는 이 과목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제 얘기만 잘 듣고 여러분들 생각을 배제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제 생각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공부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28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28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 좌측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하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니까 제일 우측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라고 나와요. 17%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쫙 밑에 연도별로를 보니까 5문제가 나왔다가 7문제가 나왔다가 5문제가 나왔다가 8문제가 나왔다가 9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흐름상 요거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7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요 부동산 거래 신고란 게 뭐냐면 자, 이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글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여기에 가보면 여기를 끊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예요? 부동산. 여기 뭐예요? 거래. 뭘 해야 돼요? 신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모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 40대 중반이 넘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쉬워요. 여러분들 집 사고 팔면 뭐 해야 돼? 집 사고 팔면 세금 내는 거 말고 또 있어. 세금 내는 거 말고. 자, 여기에 젊은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집을 안 사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실가신고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실가신고. 이게 부동산 거래신고예요. 이게 부동산 거래신고. 이 제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 다시 3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이 뭐고, 거래가 뭐고,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쉬운 말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이렇게 다 돼요. 지금 처음 들으면 다 중요하다, 그죠? 막 따라 적고 싶다, 그죠? 하나도 적을 필요 없어. 왜? 적는다고 아냐고? 적는도 몰라. 어차피 자꾸 들어서 이 단어가 여러분하고 친해져야 돼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나누어 보면 돼요. 자, 여기 가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외국인이. 여기 무슨 자가 붙었어요? 등자. 그럼 여기에 등자가 붙으면 범위가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져요. 그래서 이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특례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을 반대 해석을 하면 내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은 요거에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하나씩 단어를 익혀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가보면 토지 거래 허가제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해보는 거 뭐예요? 토지를 뭐 하면 거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요. 이 토지 거래 허가제도예요. 그러면 이 토지 거래 허가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이 막 개발된다고 이렇게 막 뉴스에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가도 사고 나도 가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 전에 뭘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으라.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7문제에서 8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좌측에 가보면 3번째 중개 실무란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있는 이 중개 실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왜 오셨어요? 우리 선생님 학원에 왜 오셨어요? 크게 얘기해봐. 왜 오셨어? 합격하려고 왔대. 근데 합격하려고 온 게 절대로 틀리지 않는 거야. 그럼 합격만 하면 끝이야? 아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격해서 뭐 하려고? 사무소 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열면 고객들을 만나겠죠. 그러면 고객들한테 막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뭐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개 실무에 가보면 중개 실무와 중개 계약. 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가니까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 설명.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한글만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중개 대상물이란 걸 아직 안 배웠는데 중개 대상물이 있다고 치고 이걸 뭐 하라고요? 조사하라고요. 왜 조사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차려서 고객하고 얘기한다고. 고객하고 얘기하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조사해.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를 배운다는 거야. 자, 그 밑에 가보면 중개 실무 관련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개와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워요. 자, 그 밑에 가면 무슨 글자가 나오면 경매라는 글자가 나와요. 경매가 뭔지 아세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배워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14.5%라고 돼 있으니까 대충 여기에서 보면 6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8문제가 맨날 나오는 게 아니고 28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1문제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1문제가 되겠죠.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1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40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에서 몇 점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80점. 여러분들이 여기에 젊은 분들은 뭐 20대 후반도 있을 거고 30대 초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만 하면 80점 맞아요? 못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80점 맞아오면 난리 난다, 그죠? 웃지도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자녀분이 80점 맞으면 난리 난다. 100점 맞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합격하려면 평균 몇 점 맞으면 돼요? 60점. 공부도 아니죠. 그죠? 공부도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60점이 쉬울까?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60점 못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려면 그냥 한 번에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나는 내일 배울 거 예습 배울 거야. 책장 넘겨도 무슨 글자도 모르는데 그거 뭐 공부해서 뭐예요? 예습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공부만 하냐면 오로지 복습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40문제가 나오는 요 과목을 가리키는 사람 이름이 변병목이라고 해요.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여러분들 보다시피 성이 되게 희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병자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돌림자예요. 요즘 돌림자 아무도 안 씁니다. 그죠? 그래서 제 이름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제 이름 몰라도 시험 합격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책이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좀 넘겨야 돼. 자, 넘기다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쭉 넘기다 보면 아주 새파랗게 우리 책이 예쁘게 되어 있는 쪽이 여기가 나와요. 쭉 넘기다 보면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에 가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도 너무 길어서 그냥 우리끼리는 여기다 이걸 갖다가 공인중개사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금요일 날은 공인중개사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목에 가보니까 여기에 공인중개사법 다음에 뒤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요? 영자가 붙었다, 그죠? 그럼 이게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할 텐데 책을 여기서 또 2장을 넘겨요. 2장을 넘겨요. 자, 2장을 넘기면 23쪽이 나와요. 23쪽. 23쪽에 가보면 새파란 네모 2번이 나와요. 자, 새파란 네모 2번에 가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하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거의 모든 법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법은 지금 4주를 수업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도 몰라요.
그죠? 뭘 공부를 했는지 학원에 몇 분 왔는지도 몰라. 자, 그래서 그 과목에서 이 내용을 분명히 다뤘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 배우는 게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공인중개사 법이라 그랬다가 그냥 지 맘대로야. 근데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될 실익은 전혀 없어요. 법령이라 그래도 괜찮고 공인중개사 법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이게 여긴 요 법령이란 얘기는 뭐냐면 요게 세 가지를 다 합친 말이 법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그죠? 절대로 따라 적으면 안 된다. 이거 시험 문제에 공인중개사법이 뭐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뭐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뭐고 시험 문제 묻지 않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요거 플러스 요걸 하면 요걸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건 구별하는 실익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긴 요 공인중개사법만 갖고 얘기할게요. 자, 법은 누가 만들어요? 대한민국에서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국회의원이 이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의 큰 뼈대를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틀을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국회에서 만든 요 법을 행정부에 보내요. 그럼 행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행정부의 제일 높은 대통령이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냐면 시행령이라.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를 만드는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살을 다 붙여야 되니까 다 못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살을 붙인 거에 마지막으로 이 세부적인 내용을 만드는 게 여기 있는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관련되는 장관이 누구예요? 부동산과 관련되는 장관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게 시행규칙을 이걸 갖다가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거는 대통령이 하는 거고 요건 국토교통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상위법, 요게 그다음 법, 요게 요다음 법. 그래서 여기서 요로 위임, 여기서 요로 위임. 요걸 다 합친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법령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보면 우리 교재 23쪽. 자, 23쪽에 가니까 양갈로 1번에 공인중개사법이 뭐라고? 국회 제정. 자, 요거 밑에 가니까 양갈로 1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뭐라고요? 대통령령. 자, 양갈로 3번에 가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뭐라고 나요? 국토교통부령하고 돼 있죠. 요거를 다 합친 말을 법령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말을 쓰든 이 말을 쓰든 시험 문제에서 이 말을 쓰면 틀리고 이 말을 쓰면 틀리고 이렇게는 안 한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시행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대통령령. 야들 둘이가 같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행규칙이 다른 말로 뭐라고? 국토교통부령.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요 단어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법과 법령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똑같이 나가는 거야. 요 논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 논리는 이 자체를 갖고 시험 문제를 묻지 않아요. 근데 글을 읽다가 보면 시행령이란 말을 쓰다가 대통령령이란 말을 쓰다가 시행규칙이란 말을 쓰다가 국토교통부령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여기까지고 다시 책이 거꾸로 다시 앞장 2장 앞으로 가요. 자, 두 장 앞으로 가면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하는 거 나와 있다. 그죠? 거기에 좌측에 보면 자, 앞쪽으로 가야 돼. 앞쪽으로. 자, 그 동그림이 나와 있는 거.
자, 제1편에 가보면, 자, 요거. 여기. 자, 여기에요. 자, 여기에 보면 우측에 있는 제1장부터 제9장까지가 나와요. 제1장부터 제9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좌측에 시험 문제의 분포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몇 프로 나오고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여기에 맞게끔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단어부터만 한번 볼게요. 자, 제1장에 가면 뭐가 나오면 총칙하고 돼 있어요. 자, 제2장에 가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실 때 부원장님하고 상담을 했던 아니면 다른 과목에 여기서 수업을 할 때 각 과목 교수님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1년에 뭐 1회 이상 시행을 한다. 평균 60점 되면 합격한다. 이런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의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면 제3장 중개업의 등록 및 결격 사유하고 나왔어. 그럼 이거 뭐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사무소를 운영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우측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결격사유. 자, 그럼 이 한글 공부하는 거예요. 결격사유가 뭐예요? 결격사유가 모자라는 거다, 그죠? 모자라는 거.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못하는 것이 이게 결격사유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있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못하는 게 결격사유. 그런 게 내용이 있어요. 그걸 배울 거예요. 자, 그 밑에 가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배워요. 자, 그 다음에 가니까 제5장에 가니까 중개 업무사항의 의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구체적 의무를 배워요. 그래서 의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6장에 가니까 중개업에 뭐가 나와요? 보수.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왜 운영해요? 왜 운영해요? 심심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거다, 그죠? 그럼 돈 벌려면 뭘 받아야 돼요? 보수. 이게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수예요. 자, 그 다음에 가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상호 간의 협력이 있고 보칙이라는 게 있고 지도 감독 및 각종 규제. 자, 여기 지도 감독 및 각종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의무가 있으면 안 하면 벌을 받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벌을 받는 게 이게 지도 감독 및 각종 규제인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제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가 요거예요. 지도 감독 및 각종 규제하는 거. 여기에 수많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다가 적정한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외우러 가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전신 마취를 3번 해서 잘 안 외워진다. 그렇죠? 두 번째, 나이가 많아서 안 외워진다. 니는 젊으니까 잘 외워지지. 이런다. 그런 말 쓰는 사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전 과목에 걸쳐서 외우라고 하는 걸 외우지 않고는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러면 또 그런다, 그죠? 나는 외우는 거 잘못하고 이해는 잘하는데 이해하면 외워지고 외워지면 이해가 돼요. 이게 별도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해와 외우는 게 전혀 별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암기가 되면 거의 이해가 돼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내용을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책이 이제 2장 넘어갑니다. 자, 2장 넘어가면 제1장에 뭐가 나와요? 총칙. 자, 이게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총칙인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째 계속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의 실무라는 과목을 배우니까 전부 처음 듣는 단어니까 전부 중요해요. 그래서 빨간 줄 끊고 노란 줄 끊고 형광펜으로 밑줄 끊는다, 그죠? 돈 아깝다고 제가 몇 번째 말씀드려요. 뭐냐면 처음 들으니까 신기하고 처음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이 단어구나 하는 단어와 친해지려고만 노력을 하면 돼요. 자, 거기에 가보면 제일 먼저 새파란 네모 1번의 공인중개사법의 성격하고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에요. 자,
자, 공인중개사법이 아까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떠한 성격이냐라는 거예요. 자, 1번에 가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한 기본법하고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현실을 한번 대입을 시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요. 그러면 집 팔려 오는 사람 팔아주고, 집 사러 오는 사람 사주고,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주는 사람과 팔아주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겨요. 자, 이게 분쟁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누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법을 무슨 법을 봐야 된다고? 공인중개사법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고객들하고 분쟁이 생기면 고객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면 안 돼요. 법 조문을 보고 누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 영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휴대폰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늦게 오시니까 지금 들어오자마자 계속 휴대폰만 만지세요. 그러면 제가 눈을 둘 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은 만지지 맙시다. 자, 2번.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한 중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 중간법이란 단어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있는 중간법은 우리 법이 있으면 법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이 있어요. 공법적인 성격과 두 번째 사법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에 가보면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을 배워요. 자,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모든 내용이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이게 공법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법적인 성격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수업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민법의 과목이에요. 민법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되게 아기자기해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공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사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서 이걸 중간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혼합법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걸 사회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단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되면 아무 내용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에요. 자, 국내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써요.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중개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내에서 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내법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들은 그냥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이렇다라는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책이 넘어갑니다. 자, 책이 넘어가서 24쪽을 보겠습니다. 24쪽을 보면 법 제정 목적하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 법 제정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일 먼저 위에 가보면 색깔이 다른 박스 안에 가보면 법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 1조. 자,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제1조에 이걸 왜 만들었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어.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차려서 중개업에 관한 얘기니까 여기에 누구에 관한 업무가 나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하고 나와요.
우리가 공인중개사인데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걸 배울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얘기를 전문성을 높이라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를 누구가 전문가라고 하세요?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가 누구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 여러분들 누구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변호사 하고 싶고, 그죠? 법무사 하고 싶다, 그죠? 그런데 법무사는 이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법무사는 법에 등기를 하는 절차 등에 관한 전문가지 이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법무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공인중개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죠? 그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전문성을 높이라는 얘기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그 다음에 가면 무슨 글자가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자, 이게 부동산 중개업은 네모예요. 부동산 중개업. 왜냐하면 여기에 시험 문제에다가 부동산 중개업 자리에다 부동산 중개로 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봐요. 자, 제가 하는 공부하는 방법 또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 네모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부동산 중개가 들어가면 틀리다라고 하면 이렇게 꼭 적고 싶어. 중개하고 X 적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머릿속에 내는데 중개 X 하면 나중에 가면 중개업도 떠오르고 중개도 떠오른다고. 그래서 제 말을 잘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되게 쉬워요. 내용이 되게 쉬운 대신에 이렇게 시험 문제를 틀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나중에 가서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교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시험에 떨어졌다. 가르친 대로 시험에 안 나왔다. 거짓말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딴짓 하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과목만 20년을 가르쳤다. 그죠? 20년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책이 2달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걸 앞으로 책이 몇 번 돌아가면 5번 돌아가야 돼요. 제가 학원을 4개 나가면 한 달에 몇 번 해요? 20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20번이 끝나지 않죠? 주야 하니까 1년에 40번. 그러면 내가 이걸 20년 가르쳤으면 몇 번 가르쳤어요? 800번. 제 말 들으면 점수가 잘 나오고 제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점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수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줬겠지만 지금은 되게 착한 척 한다. 그죠? 내년 한 4월 달쯤 되면 닛불 넷불 한다. 그죠? 아,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다 떨어져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과목 교수님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다 합격해요. 그리고 2차 과목은 되게 다른 과목은 어려운 과목도 있어요. 특정 과목을 얘기 못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 과목은 들으면 다 알아요. 수업 시간에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집에 가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지. 그래서 제 시간에는 절대로 휴대폰 만지지 마라.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부탁드렸어요. 제발 이거 안 지키면 오늘은 요 정도로 끝낼 거고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가 아니고 중개업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글을 부동산 중개업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이 뭐냐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하나가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법에는 요 전문성과 부동산 중개업과 국민경제 이바지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읽어보면 맞는 말이잖아. 법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말고는 시험 문제 나올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중개업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니 부동산 중개와 중개업이 왜 다르지라고 하는데 이게 궁금증이 바로 해결되는 단어가 그 밑에 내려갑니다. 제3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용어의 정의. 자, 거기에 가보면 박스 안에 다른 건 밑줄을 긋지 말고 따옴표 되어 있는 것만 밑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자, 거기 가면 1호에 뭐가 나와요? 중개. 자, 2호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공인중개사.
자, 3호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중개업. 자, 4호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개업, 공인, 중개사. 자, 5호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소속, 공인, 중개사. 6호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중개, 보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금방 봤잖아요. 1호에는 뭐가 나왔어요? 중개. 자, 근데 3호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중개업.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자에 의미 없는 글자에 틀리게 시험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글자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글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끝내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하는 요 단어 6개는 여러분들이 빨리 친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용어의 정의 이렇게 해요. 1번에 가니까 중개가 나와요. 자, 책에 있는 거랑 순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가면 중개업이에요. 자, 세 번째 가니까 개업, 공인, 중개사예요. 네 번째 가니까 공인, 중개사예요. 다섯 번째 가니까 소속, 공인, 중개사예요. 여섯 번째 가니까 중개, 보조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글자는 빨리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 자, 이게 책장을 넘기면 이 글자가 안 나오면 공인중개사법은 연결이 안 돼. 다 이 글자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쭉 공부하는 내용이 항상 이걸 공부해요. 자, 요걸 갖다가 제가 요거 뭐라고 그린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느끼는 대로. 이거 뭐예요? 집이다. 그죠? 집.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개 대상물이라 그래요. 요 중개 대상물이에요. 자, 중개 대상물이 뭔지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요 중개 대상물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파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사는 사람. 그럼 여기에 매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수하는 사람, 임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차하는 사람. 그럼 요거를 중간에서 누군가가 사고 파는 걸 도와준단 말이야. 요 도와주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단어라면 요 개업, 공인, 중개사야. 이 개업, 공인, 중개사가 누구냐면 중개사무소 차려놓고 여러분들이 집 사러 가거나 집 팔러 갔을 때 소장님 하는 사람이 개업, 공인, 중개사야. 요 개업, 공인, 중개사가 혼자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요 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소속 공인 중개사라고 그래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중개 보조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개업 공인 중개사가 여기로 온 거예요. 소속 공인 중개사가 여기에 있어요. 중개 보조원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글자를 다시 한번 이제 요렇게 연결되는 것만 보면 되는데, 요 중개에다가 글자 하나 붙이면 뭐가 돼요? 중개업이 되는. 맞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다가 앞에 개업을 붙이면 뭐가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다가 소속만 갖다 붙이면 뭐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 보면, 자, 여러분들이 학원에 왜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합격하러 왔다 하면 지금까지는 맞는 말이야. 이제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게 목적인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뭘 하려고 왔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왔다고.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기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증만 따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서 자기가 개설 등록하면 뭐가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자,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은 있는데 내가 사무소를 차리지 않고 다른 소장님 밑에 가서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가서 일을 하면 뭐가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린 여기 있는 중개 대상물이 뭔지를 안 배웠지만, 자, 여기 앞에 계신 쌤이 원룸을 갖고 있어. 원룸을 갖고 있는데 원룸이 오늘 이제 공실이 되었어. 나갔어. 임차인이 갑자기 나갔어.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소장님, 우리 집 좀 하나, 요 원룸 하나 임차인 좀 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중간에서 요
임대하는 거와 임차하는 사이를 도와주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중개. 이걸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뭐가 돼요? 중개업이 되는. 그러니까 이 중개와 중개업은 확실하게 달라. 이제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는 사는 거, 파는 거, 임대하는 거, 임차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중개구나. 이 중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뭐가 돼요? 중개업.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34회 시험이에요. 34회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뭐가 돼요?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무소를 운영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내가 사무소를 차리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가서 일을 하면 뭐가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중개 보조원이 되려고 학원에 왔다라는 말 쓰면 돼야 안 돼? 안 돼.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책장이 넘어가서 나중에 공부를 해도 이게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충 지금은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뭐든 중개업,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게 되고 나면 중개가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자, 우리가 중개를 배우기 전에 중개의 대상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개 사무소에 가갖고 소장님 자동차 팔아요 라고 물어야 안 물어요? 안 묻죠. 그러면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요, 중개 대상물이란 걸 미리 좀 알기 위해서 36쪽을 가볼게요. 36쪽. 자, 36쪽에 가보면 제4절 중개 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 중개 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 첫 번째 뭐예요? 토지. 토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죠? 토지. 자, 두 번째 가니까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이 건축물 모르는 사람 없다, 그죠? 자, 토지의 정착물이 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짝 있다가 지워버렸는데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그랬다,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법 3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법 제3조의 3호에 가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하고 법에서 어디에 위임해놨어요? 대통령령에 위임해놨다고.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으니까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영 2조가 대통령령 2조란 뜻이에요. 시행령 2조란 뜻이에요. 거기에 가보면 법 제3조 3호에 따른 중개의 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예요? 임목.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중개의 대상물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토지예요.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런데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이제 잘 봐두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수업 시간에 중개의 대상물 하면 토지 적고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적고 임목 적고 광업재단 적고 공장재단 적으면 그냥 글씨만 쓰다가 1시간 다 지나간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1월 달에는 여러분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 들어올 거니까 1월 달까지는 이렇게 다 써요. 근데 3월 달에 되면 아예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요거 요렇게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중개 대상.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게 중개사무소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3번에 나온 요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자에다가 나무목자. 시험에는 한문으로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임목이에요. 자, 임목은 서 있는 나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나무 하면 여러분들 요 학원 앞에 나가면 가을에 아주 노란 물결이 일어나요. 가을에. 여기를 뭐라 그래요? 앞에 길을 뭐라 그래요?
아니 요 나무 있는 나무 있잖아. 여기 여러분들 은행나무길 뭐 이런 말 안 해요? 아이 그 맞는데. 요 앞에 은행나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나무도 그럼 이걸 인목이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야. 요거는 인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무를 등기하는 거야. 나무를 등기된 나무를 뭐냐면 인목이래. 그냥 나무는 가로수라고 하죠. 우리 여기 있는 나무는 가로수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인목은 인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나무를 인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재단. 요거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중개 대상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분필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고 옷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것만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요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앞장으로 가요. 자, 앞장으로 몇 쪽으로 가느냐 하면 25쪽 가요. 25쪽. 자, 25쪽. 자,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란 책은 어떤 파트가 나오면 여기에 관련되는 요렇게 해서 요거 법조문이 나와요. 요 법조문이 이렇게 쭉 뒤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법조문을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 중개가 뭐냐? 중개업이 뭐냐를 공부하는 건데 요 박스 안에 있는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우측에 가보면 박스 밑에 새파란 네모 1번에 뭐가 나와요? 중개. 요게 법조문의 글씨가 조그만하니까 요거를 크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파란 네모 1번의 중개에 가면 1번의 중개의 의라고 나왔어요. 자, 거기에 가보면 중개라 하면 법 제3조에 따른 뭐가 나와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가잖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개. 자, 봐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은 오늘 당장 이거를 외우라고 하면 못 외워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못 외울 수가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여기에 가보면 여기에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중개는 다 외워요. 자, 그러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좌측에 있는 그림을 잘 보면 자, 요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자, 이게 중개는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요. 그쵸? 요거란 말이에요.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 다음 뭐가 냐면 거래 당사. 자, 그럼 거래 당사자는 야가 매도하는 사람이면 야가 매수하는 사람. 야가 임대하는 사람이면 야가 뭐예요? 임차를 하는 사람. 그래서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의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자, 야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매매. 사고 파는 거 매매.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교환. 자, 교환은 뭐예요? 맞바꾸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옆에 있는 짝지하고 바꿨잖아. 그렇죠? 교환. 자, 그 다음 뭐가 냐면 임대차. 임대하는 거, 임차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중요해요. 그 다음 뭐가 나오면 그 밖의 권리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이 밖에 그 밖의 권리란 단어가 없으면 중개에는 뭐밖에 안 되냐면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밖의 권리가 들어가면서 범위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져요. 그래서 이 그 밖의 권리가 없으면 틀리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의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와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말한다는데 시험 문제를 낼 때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의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말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빠졌어요? 그 밖의 권리.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충 공부하면은 무조건 다 틀리게끔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특히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그래. 내용이 쉽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틀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개와 중개업이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여기 개업 자리와 소속 자리가 이게 바뀌면 이게 또 틀려지는 거예요. 되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밖의 권리야. 득실 변경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득실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그대로 득은 뭐 하는 거예요? 생기는. 실은 뭐예요? 없어지는. 변경은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그러면 이게 매매하면 여기는 야의 소유권이 야한테로 넘어가니까 야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야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득실 변경을 뭐냐면 알선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알선은 도와주는 거예요. 또는 이걸 소개시켜 주는 것.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밖의 권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직 구체적인 걸 안 배웠지만 지상권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역권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수업 시간에 단어를 받느냐고. 이렇게 안 배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민법 공부가 되면 저절로 알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이 글자를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과목이 공부가 되면 여기 있는 그 밖의 권리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 등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질권은 누구하고 친하냐면 동산하고 친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전부 뭐예요? 부동산. 그 밖의 권리에는 질권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보여주냐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라는 것은 한 과목을 알면 다른 과목이 연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 만법의 근원은 민법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법을 공부를 해야 돼. 민법이 공부가 되면 다른 과목을 알아듣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뿐만 아니라 법에 관련되는 시험을 치는데 근원은 전부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뭐 부동산학 개론이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민법이 더 어려워요. 처음에 들을 때는 개론이 더 쉬워요. 민법이 더 어려워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민법은 더 쉬워지고 개론은 공부해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이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내용을 살짝 한번 보면 자, 25쪽에 중개의 의 봤다. 그죠? 자, 그 밑에 가니까 양갈로 1번 법 제3조에 따른 중개의 대상물을 하고 나왔다. 그죠? 이걸 36조에 가서 아까 봤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하고 있는 중개의 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다. 이러한 중개 대상물은 오로지 이 법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를 뭐라 할 수 있다? 업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법상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단어의 쓰임을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양갈로 2번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득실 변경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 양갈로 3번에 가면 뭐라 되고 알선. 자, 알선은 도와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보면 자, 우리는 어디를 가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26쪽과 27쪽은 오늘은 보지 않을 거예요. 자, 넘어가고 28쪽 왔습니다. 28쪽. 자, 28쪽에 와보면 4번, 28쪽에 큰 4번. 중개 대상인 권리와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양갈로 1번 가니까 대상인 권리. 자,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중개의 대상물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자, 1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소유권. 소유권이 매매잖아요. 그렇죠? 자, 2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임차권. 매매, 교환, 임대차 할 때 임대차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니까 동글림이 3번에 가니까 용익물권 옆에 가니까 뭐예요? 지상권. 그 다음 뭐가요? 지역권. 그 다음 뭐예요?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니까 동글림이 4번에 가니까 담보 물건에서 뭐도 나와요? 저당권. 자, 그럼 여기에 가봐요. 자, 여기에 지상권 나왔죠? 지역권 나왔죠? 전세권 나왔죠? 지금 뭐가 나와요? 저당권.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질권은 안 된다라고 표시를 했고, 그럼 이제 요 유치권만 남았어. 요 유치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저당권 받고요. 자, 그게 가등기 담보권 같은 건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가 되면 저절로 알아줘요. 자, 근데 동글림이 6번에 가보면, 동글림이 6번 유치권에 이전하고 나왔어요. 29쪽에 동글림이 6번 유치권에 이전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유치권은 독특한 친구예요. 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교수님이 유치권에 대해서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유치권은 요게 성립되는 과정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유치권이 성립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립되어 있는 이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유치권에 뭐라고 나와요? 이전 이렇게 돼. 성립은 안 돼요. 그 밑에 가면 또 나와요. 자, 거기까지 받고, 자, 동글림이 7번에 가니까 환매권에 이전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에 가니까 법정지상권에 이전도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양갈로 2번에 가보면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에 가보면 동글림 1번에 뭐가 돼서 동산질권. 자, 여기 질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된다라고 봤잖아요. 그죠?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점유권.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다 배워요. 점유권. 여러분들이 자리를 앉는 이 자체가 이게 뭐 이게 점유권이에요. 이 점유는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 봐요. 자, 넘어에 가보면 동글림이 3번에 뭐가 나와요? 유치권의 성립. 자, 그래서 여기 정리했잖아요. 유치권이 성립되는 건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돼. 성립된 거 이전에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해. 그런데 요 성격이 똑같은 게 요 유치권만 요런 게 아니라 여기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는 과정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거를 매매를 해도 괜찮고 교환을 해도 괜찮고 임대차를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유치권에 성립 안 되고 법정지상권에 성립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면 동글림이 5번에 가니까 뭐냐면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이 무슨 단어예요? 분묘기지권이 뭐예요? 묘는 중개할 수 없어요. 묘는 중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궁금하다, 그죠? 묘터는 중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 묘와 묘터가 뭐가 달라요? 학생들이 질문을 하니까 내가 질문할 걸 대비해서 미리 답을 해주는 거야. 묘는 묘가 써져 있는 거고 묘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돼요? 토지죠. 그건 중개 대상물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근데 학생들이 궁금해서 말했어요. 또 적고 싶지.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가보면 동글림이 6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이 권리분들. 자, 이게 다 민법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상속하거나 판결되거나 수용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에 의해서요? 법률의 규정.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